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할 장면이 있어서 짧게 찍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내 차는 PCV 호스가 어디에 있느냐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차 또한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입니다. 오일 주유구 캡을 열었더니 뭔가 튀어나온다. 차가 괜찮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입니까? 나오는 게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고요.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고 있으면 오일이 튀어 올라옵니다. P2096 이 영상을 보시고도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내 차는 무슨 차인데 내 차는 어디에 있느냐 문의하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 소나타입니다. 2006년식 2.4 자동차랍니다. 엔진의 사양은 DOHC입니다. 더블 오버헤드 캠 샤프트 16 밸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실린더당 4개의 밸브가 있는 것입니다. 올려드린 영상에서 P2096이라고 하는 촉매 이후 연료 트림 시스템 2린 촉매 이후에 S2라는 센서에서 공연비가 너무나 희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 산소 센서를 바꾸거나 촉매를 바꾸는 일은 잘못된 방법이다. 보링 대상인지 피스톤 교환 대상인지 피스톤 링 교환 대상인지 피스톤 링의 개구 방향이 잘못돼서 나오는지 여기까지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오일 스틱을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PCV 호스를 잠궈라 막아라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PCV 호스가 무엇인가? 오일 주유구 캡 옆에 호스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어디로 갔어요? 여기가 인테이크 매니홀드입니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곧 여기도 막아주고 여기도 막아주고 양쪽을 막아놓은 상태일 때 여기 오일 게이지를 뽑아낸 스틱홀에서 하얀 연기 오일 이런 것이 많이 튀어 올라오면 이 자동차는 실린더와 피스톤과의 거리 간극이 멀다. 또 하나는 피스톤 링의 개구 방향이 잘못됐을 것이다. 피스톤 링이 손상됐을 것이다. 피스톤 링과 링 사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피스톤의 헤드면을 보시면 어때요? 왼쪽 거는 직경이 짧고 여기는 크죠? 1982cc 자동차 피스톤이고요. 여기는 경차용 피스톤입니다. 이 피스톤을 왜 빼놨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블로우바이 가스 양이 너무나 많아서 공기량 센서 값, 맵 센서 데이터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피스톤 쪽에서 새고 있더라. 그걸 발견했어요. 피스톤을 뽑아내서 보니 턱이 없는 거 보이십니까? 링과 링 사이에 턱이 없어졌습니다. 이 턱을 뭐라고 부르냐? 링 랜드라고 합니다. 피스톤 링 랜드가 손상돼서 압축할 때 밑에 쪽으로 압축가스가 셉니다. 그래서 오일 게이지를 뽑아냈던 스틱 홀에서 연기가 펑펑펑펑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환하면서 빼놓은 피스톤인 겁니다. 그리고 잘라진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게 피스톤 링의 절개 부분입니다. 이 절개 부분이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구 방향이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요. 압축가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스톤 링의 개구 방향이 한쪽으로 몰린다. 그래도 블로우바이 가스 양이 많다. 그렇게 되면 맵 센서 값이 높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공연비 불량이 나오는 것이고요. 흡입했던 공기가 이쪽으로 새버리기 때문에 압축말 온도 얘가 2번 쪽에 박혀 있다 그러면 2번 쪽에 압축말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쪽에서 출력을 제어를 합니다. 그 출력 제어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바로 촉매 이후에서 배기가스의 온도가 낮아진, 즉 공연비 희박의 산소센서 파형이 감지된다. 그랬을 때 P2096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날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렇게 손상되거나 또 이렇게 손상됐을 때 블로우바이 가스 양이 많다. 그럼 블로우바이 가스가 뭐냐? 그거를 아시라는 겁니다. 오일이 담기는 곳, 그거를 오일팬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거를 크랭크 케이스라고 합니다. 크랭크 축이 있다 그래서 PCV라고 하는 거는
크랭크 케이스에 환기를 시켜준다. 그래서 PCV, 벤틸레이션입니다. V는 벤틸레이션, 환기, 오일팬 쪽에 환기를 시켜주고요. 로크함실로 들어온 가스를 서지 탱크 쪽이나 인테크 매뉴얼 쪽으로 여기처럼 에어통에서 트로틀 밸브가 열릴 때 많이 빨려 들어가도록 늘 환기시켜주는 호스를 PCV, 여기도 PCV, 여기도 PCV입니다. 포지티브 크랭크 케이스 벤틸레이션 밸브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밸브는 없습니다. 이렇게 PCV에 대한 개념을 알으시고요. 오일 게이지를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차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빨고 있으니까 이거를 차단했을 때 엔진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일팬 쪽에 있는 브로바이 가스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면 심하게 나오면 여기서 오일까지 쏟아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이 PCV 호스를 잠글 때는 한쪽에 서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일에 이걸 쳐다보고 있다가 오일이 나와서 얼굴로 호스로 쏟아낼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조심스럽게 블로바이 가스 양이 많냐 작냐를 검토해 보셔라. 만일에 두 군데 호스를 막아놓고 오일 스틱을 뽑아놓은 상태로 기다려도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보링 대상도 아닌 것이고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스커핑 현상 아니니까요.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정비업체에 가시지만 타이트하게 자동차 관리를 할 생각이라면 제 말씀대로 냉각수를 통해서 급입 효율을 높여주고요. 엔진 오일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HLA가 잘 작동하게 해서 압축 효율을 올려주면 RPM이 750rpm 이상 되면 P2096이라고 하는 공연비 희박이라고 하는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 단편적으로 보여드린 이 NF 소나타의 PCV 호스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의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밀리는 것 같다. 블로우바이 가스가 많은 차량이나 오일 불량인 차량은 진공도가 낮아져서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피스톤에 내려갈 때 진공력이 약한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흡입하는 힘, 그게 세야 브레이크의 하이드로백이 세서 브레이크를 작은 힘으로 밟아도 제동거리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성능을 개선하면 브레이크 성능도 좋아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라이닝이 다 됐나? 마스터 실린더가 나갔나? 휠 실린더가 나갔나? 집 나간 자식 생각하듯이 왜 나갔나?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캘리퍼가 고장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걸 왜 캘리퍼가 나갔나? 또 뭐 패드가 나갔나? 하이드로백이 나갔나? 나가지는 어딜 나가? 자동차에 잘 붙어 있는데요. 나갔나라고 하지 마시고 고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의문사를 두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먼 곳에서 찾아오셨다고 하시는데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서 이 자동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정비사님들이 냉각수 비중 안 봐준답니다. pH도 안 봐준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장비를 샀답니다. 비중계와 pH 메타를 샀답니다. 그걸 샀는데 영상을 제대로 안 보셨는지 라디에이터 케이블 보니까 1.1바로 되어 있습니다. 권양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거 정도는 바꿔놓고 오시던데 일단은 안 바꾸고 오셨습니다. 효자라서 부모님께 자동차를 선물하신다고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께서 혹시 고장으로 애태우실까 봐서 자동차를 손봐드려서 갖다 드리려고 작정하고 주말인데도 찾아오셨습니다. 진단해서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 차도 또한 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 자동차는 예외가 있을지 몰라서 진단기를 거는 김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일상적인 정비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여러분께 또 하나의 보강 차원에서 PCV 호스, PCV 밸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피스톤링의 개구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영상은 뭐 1.75배속, 2배속 이러지 마시고요. 천천히 보시면 안 됩니까? 가다가 모르는 말이 있으면 탁 스톱 시켜놓고요. 그 말을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메모해놨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모르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무시하는 그리고 나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체념해버리는 그런 것이라면 권영우가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한테 자동차의
상식을 높여드리고 불필요한 정비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벗어났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하지 마시고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메모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화면 캡처해 놓으셨다가 전화를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을 상세히 풀어드릴 것이니까 그 점 생각하셔서 영상 시청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물러갑니다. 권영호였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형입니다. 그런데 이건 파형이 아니고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모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입니다. 위에 있는 건 센서 1이고요. 밑에 있는 건 센서 2입니다. 위에 있는 거 센서 1에서는 공회전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위에 거는. 아래 센서 2는 아래로 쭉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회전 상태로 놔두면 아래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저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P0420이나 0430을 봤던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 파이어가 발생하고 있을 때의 현상입니다. 현재는 엑셀 페달을 밟고 있다가 놓은 상태라 지금은 촉매 이후에 산소 센서에서 감지하는 온도가 낮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실린더별로 파워가 적당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센서 1에서 감지하는 온도가 높았다 낮았다 한다는 뜻이고요. 아래쪽 거 지금 보시면 점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참 지켜보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 말은 촉매에서 애프터 파이어가 발생하고 있다. 애프터 파이어의 요점은 뭐냐? 연소실에서 불완전 연소한 가스가 휘발유 가스겠죠. 그것이 촉매를 거치면서 재연소 또는 후연소, 그러니까 엔진에서 연소가 정상적인 것이고 촉매에서 연소가 또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위에 거는 온도 변화가 생기죠. 아래 거는 점점 밑바닥에 있던 것이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0.8V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후연소 중입니다. 악셀 페달을 다시 밟아 보겠습니다. 자, 밟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우측에 있는 모습, 아래쪽 우측 하단에서 보면 밑으로 내려갔죠. 어때요? 내려갔죠? 지금 앞에서 연소가 좋아지면서 촉매에서 후연소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알으시고요. 기억하시고요. 공기온도 센서 값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연료 분사량을 보면 2.5ms로 분사하고 있고요. 점화 시기가 여기서 지금 그래프의 한계상, 그래프를 표현해주는 한계상 나오진 않는데 데이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연료 분사 시간을 보시면 실린더 1, 2, 3, 4까지 나오죠. 여기 보면 2.46ms입니다. 1000분의 2.46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균일한 연료 분사를 하고 있는 거는 엔진오일 분량, 엔진오일 점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동차를 볼 때 데이터가 연료 분사가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떠나서 안정적으로 연료 분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판독하시면 안 됩니다. 꼭 참고해서 정비하실 때 무엇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정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에이터 코크를 이용해서 빼는 중이에요. 옆에 있는 색상하고요, 물 떨어지는 곳의 색상을 보세요. 옆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이 모습은 뜬물 같은 거고, 여기는 묽어진 상태예요. 여기는 상당히 오염도가 심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묽은 상태잖아요. 흐름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냉각수가 피로 말하면 걸쭉한 피였고, 여기는 지금은 피가 잘 흘러가는 그런 피의 상태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진 오일 코크예요. 오일 뺄 자리고, 현재 여기는 오토미션 오일입니다. 오일을 빼보니까 제가 아까 오염 상태를 보기는 봤지만 게이지를 찍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네요.
차 출고돼서 한 번도 바꾸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클리닝률을 놓고 운행을 한 다음에 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토미션 오일 빼는 중에 색깔이 좀 보입니까? 붉은 색깔. 폐 엔진 오일 수준에서 미션 오일의 색깔로 접근해가는 핑크색. 완전한 미션 오일이 되면 아주 핑크색이에요. 선홍색으로 나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 단수별로 클리닝 했네요. 지금 현재 상태는 1단, 2단 전혀 어떤 진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새 오일을 넣고 나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를 해봅니다. 잘 기다리고 계시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오일이 엔진 오일 뺀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오토미션 오일과 엔진 오일이 어때요? 하늘에 비친 거 이쪽 말고 이쪽 편을 좀 보세요. 오염이 심하죠? 그리고 뭐 필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냉각수 클리닝 정비, 엔진오일, 미션 클리닝 후 신유 주입, 플러그 갭 정비, 서머스켓 온도 정비, 벨트 교환.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 마쳤습니다. 머플러에서 물이 잘잘. 언제나 안전운행 하십시오. 감사합니다.